저게 한 달 전에 입었던 옷입니까? 그건 진짜 쇼킹한 거예요. 내 남성분들은 절대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이 네 가지는 드시면 안 됩니다. 육수 들어간 거 아니죠? 음식을 바꾸는 게 신세계가 열리는 길이더라고요. 사방이 저기야. 체중 10kg 빠진 것보다 혈압약이 더 자연해졌구나. 그게 더 중요해요. 제 주변 사람들이 뭐 고혈압이네 뭐 약을 먹는 이런 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사실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서로. 근데 내가 이런 촬영을 한다고 말을 하니까 나도 좀 혈압이 높은데 나도 고혈압 있는데 나도 뭐 약 먹고 있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이 또래도 굉장히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많구나. 저는 아직 젊으니까 사실 혈압약 먹는다 막 이런 소리는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숨기고 싶었지. 주변에 모이신 분들 이제 엄마들 그분들도 이게 혈압들 다 있어요.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나 약 먹는다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디 이제 1박 하러 갔을 때 뭔가를 먹어요. 그럼 뭐야 보면 혈압약이에요. 딱 보면 알죠. 먹고 사느라 모두들 바쁜 도시의 한낮. 여기 이 남자도 요즘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형 행사 준비를 마무리 짓느라 왼종일 전화통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 무대에서도 하고 그거 한 다음에 뭐 또 스포츠 마케팅 기획자인 37살 김찬걸 씨. 해가 져도 그는 여전히 바쁩니다. 야, 근데 어떻게 걔는 해외도 안 갔다 걸리냐? 매일 저녁 회식이다 친구들 모입니다. 술자리의 연속입니다. 술 있으면 또 저절로 따라오는 게 바로 고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로 모이면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밥 대신 먹어야 되니까. 모이면 술을 먹어야 되는데 술을 야채하고 먹을 수 없잖아요. 170이면 높지. 너 170이야? 160 높은 거야. 키 얘기가 아니라 혈압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할 나이지. 그 나이가 10대 20대 나이잖아. 찬걸 씨는 이미 5년 전 32살 나이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도 한때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이지 고혈압의 고자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0여 년 뒤 37 찬걸 씨의 아침, 일어나자마자 약봉투부터 집어듭니다. 올해로 3년째 찬걸 씨는 매일 아침 혈압약 먹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드세요? 공복에 먹어야 효과가 좋고.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혈압약을 먹은 후엔 간밤에 마신 술 해장도 하고 고단백 반찬으로 든든히 속도 채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찬걸 씨는 매일 먹던 이 모든 걸 끊어볼 예정입니다. 자신의 고혈압도 고혈압이지만 더 크게는 어머니 이병숙 씨 때문입니다. 아침 먹고 나면 이번엔 어머니 차례입니다. 매일 아침 식후에 먹는 이런저런 약이 7개. 그중 3개가 혈압약입니다. 10년 전부터 꾸준히 약을 먹어왔지만 알약의 개수는 점점 늘어만 가고 그러다 지난 3월엔 아찔한 사고도 겪었습니다. 뇌혈관에서 피가 샜던 겁니다. 10명 중 2명이 즉사할 만큼 위험한 위치였고요. 병원을 일찍 찾은 덕분에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보다도 이제 어머니가 좋아지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죠. 젊은 나이에 약 먹는 게 알려지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같이 해서 좋아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나가신다! 예, 닭 좀 주세요. 예! 어떻게 해드릴까요? 닭도리탕요. 도리탕요? 2마리 두 마리? 주세요. 삼겹살 세일 얼마나 하는데요? 지금 11,400원, 목살은 1,500원. 목살? 목살이 맛있는데. 이 집 식구들 오늘 포식 좀 하려나 봅니다. 닭볶음탕에 돼지 목살구이.
동시다발로 저녁찬을 준비하는 42살의 주부 길경미 씨입니다. 얘들아 밥 먹자. 북적거리는 5인 가족. 아니나 다를까 10개의 젓가락이 모두 고기 접시로만 집중이 됩니다. 아이도 어른도 유난히 고기를 좋아한답니다. 고기 맛있다. 이렇게 맛있네니까. 목살이랑 엄마 옆에는 나를 쳐다봐. 막 가리지는 않고 있으면은 있는 대로 맛있으면 그냥 뭐든지 다 그냥 골고루 먹는 편이에요. 육류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또 먹다 보면. 길경미 씨는 3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39살 때였습니다. 이게 고혈압약, 이거는 갑상선약이고. 그걸 이제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들어서 같이 그냥 한 번에 먹는 거예요. 서울의 홍대 앞 골목. 방 분위기에서부터 벌써 남다른 예술가적 풍모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뭐합니까? 고양이 주인은 오늘도 밥때가 훌쩍 지난 줄 모릅니다. 27의 일러스트레이터 천혜정 씨. 일에 몰두할 때면 밤낮도 밥 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주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부엌을 보면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보인다는데 어느 한 구석 밥해 먹은 흔적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이걸 발견했습니다. 자취족들의 필수품이라는 음식점 전단지들. 나는 탕복, 나는 탕장. 친구도 왔겠다. 그래도 몸 생각한다고 이왕이면 고기 들어간 걸로 골라 시킵니다. 이 동네만도 혜정씨 같은 청춘들이 적지 않겠지요? 이따금 저녁이면 좋아하는 메뉴 찾아 외출도 한다니 한번 따라가 볼까요? 치즈를 듬뿍 올린 치킨 안주. 요즘 젊은이들 이런 안주를 선호하는군요. 아니야, 너 갔지 않나? 우리 바닷가 놀러 갔다가 갔잖아요. 대학 때부터 자취생활 8년. 그래도 창창한 20대 젊음 하나만 믿었습니다. 몸에 이상 증세가 찾아온 건 작년 초. 처음에는 두통이 조금 오더라고요. 그게 근데 처음에 원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잠을 좀 잘못 자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뭐 베개를 바꿔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공기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구입을 해보고, 근데 그래도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결국 병원에 갔다가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이 나이에 고혈압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그 전까지 저는 뭐 혈압이라든지 혈압약 이런 거에 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씀이 혈압약을 한번 먹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그 점을 알고 있나? 그게 첫 번째로 충격이었고요. 어떤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거는 족쇄와도 같은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족쇄가 나한테도 채워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또 이 나이에 혈압이 높다는 그런 판정을 받은 것도 충격이었고요. 약 먹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솔직히 이 혈압약이 뭐 일종의 이런 게 있어요. 종교적인 이 혈압약 날 살려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냥 밥 먹듯이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지만은 어디 나들이 가거나 뭐 하고 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거였거든요. 생각을 했었어요. 약을 안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 기억하시죠? 약 없이 고혈압을 치료하는 황성수 박사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4명의 고혈압 환자가 멀리 대구에 왔습니다. 우리 고혈압은 아주 많은 원인이 관계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먹는 습관입니다. 이 고혈압이라는 병은 굉장히 약 없이 고혈압을 잡고 싶다는 4사람에게 황 박사가 제안하는 해법입니다. 중풍, 이 심장병, 콩팥 이상, 눈의 이상 이런 아주 무서운 병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고혈압은 치료를 잘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같이 따라 해보실까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예, 혈압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요 두 가지 물질을 줄여야 됩니다. 요 두 가지 물질이 높을 때를 피가 탁하다고 하고, 피가 탁할 때는 동맥경화증이 오고, 다시 말하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고, 그렇게 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요 두 가지 물질은 모두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 들어있습니다. 현미밥, 채소, 과일에는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전혀 안 들어있고, 중성지방이라는 것은 아주 적게 들어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죠. 식물성 식품에는 섬유질이 들어있어서 섬유질은 콜레스테롤을 배설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동맥경화증을 만드는 두 가지 성분이 안 들어있는 게 식물성 식품이고, 또 몸에 있는 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내려가게 하기 때문에 식물성 식품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놀랬고요. 좀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을 좀 많이 깨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골고루 챙겨 먹으라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약간 진짜 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걸 질문을 드렸을 때 당연하다는 듯이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십시오. 이거는 한 번 정도 해보면 내 몸이 금방 달라집니다. 철저하게 하면 3일 만에 내 몸이 뭔가 이 변화가 온다는 걸 금방 느껴요. 이 식이요법은 굉장히 강력한 치료입니다.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혈압 수치를 아십니까? 수축기의 경우 120 미만이 정상혈압, 14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분류합니다. 4명 모두 현재 정상혈압보다 높은 상태. 고혈압을 잡기 위해 이들은 한 달간 현미채식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병이 난다면 먼저 내가 뭘 잘못 먹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 몸은 먹는 대로 되어집니다. 한 달 후 이들의 몸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김찬걸 씨는 학창시절 이후 처음으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파. 카레 못 먹는데? 순두부 저기 야채만 넣고.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죠? 아들의 권유로 동참하게 된 어머니 이병숙 씨. 100% 현미밥은 70평생 처음이시랍니다. 이제 떠나보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전혜정 씨는 고이 모아두었던 음식 전단지들을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멀었어요. 과감하게 버려. 처먹는데 오징어 안 들어갔어요. 길경미 씨네도 식탁 위에서 고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미 생쌀을 그냥 먹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뒤 김찬걸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서울의 한 마라톤 대회 현장. 얘들 계속 다 쳐봤어요? 오케이. 계산 안 써갔는데. 대충 쳐보셔야 되는데. 네, 그래요. 500개, 500개, 300개. 예. 자, 다음 분.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챙기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빨리. 요즘 어떠세요? 힘들어요. 배고파요. 아침 너무 죽겠어. 힘들어. 이따 집에 가서 많이 먹을 거예요. 네.
사망 사고도 굉장히 많아. 좀 빠졌어요? 한 3kg 빠졌어요. 이 마라톤 사회를 해봐요, 배. 13년째 봅니다. 아, 저. 좀 추적 구청. 20kg 뺄 것 같아.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일주일도 안 돼 3kg이나 빠졌다고 좋아하는 찬걸 씨. 그러나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박사님이 말해주신 대로 8시간 정도 불려가지고 먹었는데, 제가 해서 먹어서 그런지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에 좀 밥을 많이 먹었어요. 현미 채식을 한 지 5일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뭔가 좀 느낌이 개운한 기분이 들면서 두통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현미채식 5일째 찬걸 씨의 몸무게가 줄어드는 동안 혜정 씨는 두통이 줄어들었답니다. 부엌도 제 기능을 찾았습니다. 요리에 재주가 없다 보니 주로 생채소를 썰기만 합니다. 사실 생활 면에서는 지금 바뀐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도 5일 내내 4-5시간씩 자고 계속 일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했고, 특별히 음식 빼고는 바뀐 게 없는데 두통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짓궂은 친구들입니다. 네, 이런 걸 보내기도 하고요. 방해 공작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처음엔 도와줄 것처럼 이렇게 그래 열심히 해 화이팅 하더니 지금 며칠째 밤이면 밤마다 음식 사진을 보내고 사실은 어저께 저녁에 너무너무 야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동전통에서 이렇게 동전 몇 개 꺼내가지고 그래 빵 하나만 먹으면 될 것 같아. 이거 하나만 아니면 초콜릿 하나라도 뭔가 너무 단 게 너무 먹고 싶더라고. 언제나 유혹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올라갈 때 1층, 2층에서 고기 꺼먹는 사람도 있어요. 막 문 열고 하잖아요. 냄새 빠지라고. 그 냄새가 땡기죠. 20년 이상 고기를 먹었는데 그 유혹이 쉽겠어요? 떨치는 게. 모처럼 여유가 생긴 찬걸 씨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1박 2일 MT를 왔습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야외에 나왔겠다. 바야흐로 말이 살찐다는 계절. 점점 시간은 저녁을 향해 갑니다. 그것은 곧 찬걸 씨에게 유혹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 아니나 다를까? 벌써 고기가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다 물을 좀 부어야 되겠다. 그런데 찬걸 씨 따로 뭔가를 합니다. 이거 버섯 조림. 새송이의 버섯 조림이 한 냄비 가득입니다. 어떤 분이었지? 이거는 술 못 마시겠네 이제? 네. 아 나 좀 힘들어. 그런데 찬걸 씨가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저거야. 저거야. 마음에 들어? 잠시 후 구워진 고기를 손 하나 안 대고 고스란히 친구들에게 넘겨줍니다. 뿌려 먹으라 고기? 고기 너무 잘 굽다 야. 우리는 뭐 한잔 하지 뭐. 어디 한잔 할래? 한잔 할래? 됐어. 야, 한 잔만 하지 뭐. 지금 먹는 거 뭐야? 현미밥이야? 응. 야, 강하다. 난 쟤랑 싫어. 나 쟤랑 밥 먹기 싫어. 강하다. 장하게도 따로 현미밥을 싸온 겁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소주 3병에 고기 1kg쯤 거뜬히 해치우던 찬걸 씨였습니다. 태워버려야지. 어차피 술도 고기도 못 먹는 신세, 피하는 대신 봉사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안 익었어. 이게 더 맛있다 이게.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게 오는데. 쉽지 않으세요? 이게 별로예요. 정말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조금 먹고 싶은데요. 참아야죠. 내려가. 후발대 뭐야,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우와. 우와. 야물질 안 하고. 야, 받았더니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그야말로 산의 진미가 다 모였습니다. 안 먹는 거야? 안 먹어. 못 먹어. 이렇게 놓고서 술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는다고? 보고서? 난 진짜. 내가 좀 독해. 진짜. 이게 고물이지 이게? 아이고. 웃지 마. 차라리 아파라 진짜.
댐에 조그만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 댐 부러지는 게 일순간이에요. 고기를 입이 되잖아요. 또 어제 먹었는데 또 먹지. 그렇게 돼요, 분명히. 그러면은 열흘 동안 한 거 중에서 한 3, 4일치가 퇴보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먹어서 여태까지 며칠 동안 힘들게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그 바보 같은 짓을 할 이유가 없죠. 우연히도 같은 날 길경미 씨는 동네 아줌마들과 기차 여행에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하필 한우 고기로 유명한 강원도 정선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정선에서의 점심 메뉴는 곤드레 나물 비빔밥. 밥 여기다 넣어. 이거 비빈 거 맛있겠다. 그런데 경미 씨가 비빔밥 속에서 흰쌀밥을 꼼꼼하게 걷어냅니다. 아, 그게 현미밥이야? 응. 먹어봐. 난 현미밥만 된 거면 역시나 따로 현미밥을 싸왔습니다. 이제 보니 경미 씨가 찬 것이보다 한 수 위입니다. 혼자 안 먹고 참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못 먹게 하자는 전략입니다. 고기도 못 먹어서 너 때문에 여기 와서 고기도 못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고기 못 드신 거예요? 그럼요. 제 실체를 모르시는가 봐. 너의 실체를. 왜 고기 좋아하세요? 아유, 쟤 우리 동네 안 가본 데 없어. 아니 이게 11시도 넓고 12시도 좋고 쟤는. 여행의 반은 먹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고기의 여왕으로 이름 높았던 경미 씨의 배신에 친구들의 투덜거림은 한동안 계속됐다는 후문입니다. 아들 이거 좋아하지? 나요. 진짜 정말로 옆에서 먹는 데 앞에서는 먹고 싶은 그 욕구가 생기잖아요. 근데 먹고 싶지만 그래도 내 자신이 한 달만큼은 약속을 한 거니까 일단은 먹지 말자. 우리는 따끈따끈한 밥 먹을 때는 현미밥을 꼭꼭 씹어 먹으라. 꼭꼭 씹어 먹어. 또 뭐죠 너? 오뎅도 안 돼? 멸치도 안 되잖아. 돌아오는 길 경미 씨는 멸치까지 넘겨주고 홀로 찬 현미밥을 먹었습니다. 찬걸 씨와 경미 씨가 그렇게 큰 고비를 넘고 있던 그날 밤 전혜정 씨의 분위기가 어딘지 전 같지 않습니다.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전에 일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너무 화가 나고 열불이 나는데 물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었더라고요. 식단표를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아이스크림이라고 적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 내가 졌다. 나는 패배자. 막 이런 기분으로. 한 번 먹었으니까 이제 다시는 안 먹고 열심히 해야죠. 그게 마음이 많이 걸리셨어요? 네,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야식에도 배꼽시계라는 게 있고 스트레스엔 먹는 게 약인 때가 있지요. 사실 혜정 씨에게 매일매일 고비의 연속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무 걱정도 안 했고요. 막 자신만만했거든요. 아니 뭐 한 달인데 뭐 어때 이런 생각이 시작을 했는데 전혜정 씨의 식단 일지입니다. 아무리 굳은 결심이라 해도 이렇게만 먹다간 얼마 못 가 금방 질릴 수밖에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먹는 재미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없이 채소만으로도 얼마든지 멋진 요리가 되고 입맛을 당기는 밥도둑이 됩니다. 시중에서 보기 힘든 이 채소 팔보채처럼 말입니다. 자, 요거 재료 있잖아. 바로 자연주의 밥상 연구가 문성희 씨의 음식 철학입니다. 10년 전까지 문성희 씨는 잘 나가던 요리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단어 하나가 그녀의 요리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식약 동원이라는 말을 알게 됐는데 과연 내가 하는 게 식약 동원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먹는 것이 곧 약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거 생명이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전환하게 저절로 그렇게 전이가 돼서 우리의 주인공들이 같은 채소 같은 반찬에 질릴 때쯤 문성희 씨가 특별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채식을 좋아하는 분들 또 채식을 먹어야 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멋지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만든 그 채식 철판구이인데 그런데 이 요리 무지하게 간단하답니다. 우선 썰고요. 그 다음 굽습니다. 유심히 보면 별걸 다 굽네요. 그리고 나면 먹으면 됩니다. 삼색 소스를 곁들여서 말이죠. 맛있네요. 새로워. 무치고 볶기만 하던 경미 씨, 그냥 생채소만 먹던 혜정 씨. 그래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철판구이 하면 고기만 떠오르셨죠? 구이판에 고기 굽는 구이판에 이렇게 구워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새로워요. 아, 식빵에서 혜정 씨. 네. 맨날 생야채만 먹던 게 생각이 나요. 이제 좀 구워야겠어요. 그냥 먹기만 했던 건데 또 구워 먹으니까 색다른 것 같아요. 특히 묵 이런 거는 구울 생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럼 이건 뭘까요? 조금 더 고난이도의 음식에 이번엔 찬걸 씨가 직접 도전합니다. 그 다음에 잣도 들어가 있고 호두도 들어가 있고 알록달록 채소에 각종 견과류, 거기에 들깨를 넣어 푹 끓이면 이렇게 끓고 있는데요. 얘가 이제 이렇게 몸보신하면 삼계탕, 영양탕만 하셨죠. 이거야말로 진짜 백의 보양탕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입맛이 없던 찬걸 씨 어머니가 아주 맛있게 드십니다. 전골이 참 고소하다. 이걸로 한끼 식사가 참 딱 맛있네요. 충분해요. 밥 좀 더 드려요? 네. 예. 찬걸 씨가 다니던 병원에 한 달 만에 외래 진료를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세요? 살 진짜 많이 빼셨네? 예. 그래요. 예. 드디어 혈압을 잽니다. 현미 채식을 시작한 지 어느덧 보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혈압에 효과가 있긴 있는 걸까? 약은 오늘까지 다 챙겨 드신 거고요? 네? 약. 요걸 안 먹어요. 약을 아예 안 드세요? 예. 안 드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보름 보름 정도. 아직은 몸이 혈압약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도 약을 보름 안 드셔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경계치거든요. 140, 190 정도로. 140이요? 예. 이거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워낙에 혈압약을 거의 3알에 해당하는 양을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약을 지금 정도 체중 줄였다고 한꺼번에 끊기는 조금 빠른 감이 있어요. 한 알 정도나 반 알 정도라도 일단은 유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과가 믿어지지 않는 듯 찬걸 씨 밖에 있는 혈압계로 다시 시도합니다. 그러나 또 주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진짜 죽겠네 진짜 이거. 약을 그냥 줄이더라도 쓰는 게 맞아요. 지금 아직은 일러요. 식이요법 며칠 했다고 혈압약을 고용량 드시는 거를 바로 끊는다는 거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예 오늘 좀 받아 가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허사였던 걸까요? 차차 줄여나가는 걸로 여러 가지 본인이 열심히 노력에 의해서도 혈압이 정상을 유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고요. 하지만 비만하다든지 식생활 습관이 분명히 잘못된 일부 환자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약물을 끊거나 줄여볼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닥친 사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지금도 매일 혈압약 3알씩 먹고 있는 이병숙 씨. 대기시계 80이요? 뭘로 갔네? 한 번, 두 번 가도 너무 마음 쓰시지 마시고 120, 80도 딱 정상입니다. 요 수치예요. 말로는 혈압이 올라갔다면서도 표정만은 밝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약을 먹어도 13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던 혈압이 어제 처음으로 110대로 떨어진 겁니다. 110대의 혈압이 나온 적이 있으셨어요? 없지. 평생 없었지. 평생 없었는데 이번에 혈압이 떨어지게 되게 마음이 좋더라고. 기분이 좋고 우리 아들이 와 하면서 아주 그냥 탄성을 지르더라고. 어머니 때문에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찬걸 씨. 다시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는 병원의 권유에도 찬걸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실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운동을 끝낸 찬걸 씨가 홀 구석에 있는 기계로 가 앉습니다. 혈압을 재는 중입니다. 그런데 혈압을 재다 갑자기 카메라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카메라에 포착된 숫자는 놀랍게도 105에 79. 완전 정상입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원래 운동하면 좀 떨어져요. 한 5에서 10 정도. 축하드려요. 축하드리죠, 뭐. 원래 나오는 건데. 몇 번을 재봐도 줄줄이 정상 혈압입니다. 그 결과를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습니다. 못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증거를 수집 중이랍니다. 여기서 잠시 시간을 열흘 전으로 되돌려 봅니다. 마라톤 행사를 치른 다음 날이자 변미 채식 일주일 되던 날. 9월 6일까지는 매우 바빴기 때문에 혈압을 재러 갈 시간도 없었고, 근데 9월 7일날 바로 jes죠. 헬스장 가서. 그런데 찬걸 씨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4번을 재봤어요. 근데 다 120 이하로 떨어져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코치한테 물어봤죠. 이 혈압기 정상이냐. 그러니까 이 혈압기 200만 원 주고 산 거래요. 좋은 거다. 이건 진짜 쇼킹한 거예요, 진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건강식품이라든가 그런 것도 연구도 많이 했고, 다른 분들이 이제 성공했다는 그런 체험기도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 다 뭐 진짜 뭐 몇 년간에 걸쳐서 진짜 체중도 많이 빼고 몇 년간에 걸친 끝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런 건 봤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떨어진 거는 진짜 없죠. 그 뒤로도 계속 혈압은 정상치를 벗어난 적이 없답니다. 변미 채식을 시작하면서 혈압약을 이미 끊은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중간에 전화를 한번 했더니 그 약을 안 먹는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혈압약을 혈압 수치를 봐가면서 적절하게 그렇게 서서히 끊어야 그게 좀 안전한 방법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김창걸 씨의 경우에는 조금 결과적으로는 이게 괜찮습니다만은 조금 성급하게 그렇게 한 것 같네요. 또 여쭤볼 게 있는데요. 김창걸 씨요. 예, 그분은 그 대구 갔다 온 뒤로 그 다음부터 혈압약을 안 드셨대요. 예, 안 드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정상 3년을 먹었대는데 정상 수치로 그대로 유지가 됐대는데요. 그래서 저도 예. 찬걸 씨 소식에 자극받은 듯 예. 길경미 씨가 급히 황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132에 85, 뭐 128에 85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혈압약을 안 먹고 좀 재보고 싶은데요. 예. 4명 중 혈압이 가장 높았던 길경미 씨는 아직 혈압약을 먹고 있는 상태. 그런데 그만 마음이 급해졌나 봅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그 혈압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히 이제 이렇게 혈압약을 끊으면은 입원해서 끊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그 응급처치 조치 방법이 안 되니까 일단은 혈압약을 드시고 먹으면서 천천히 혈압을 재보자고. 찬걸 씨와 똑같이 3년간 혈압약을 먹어온 경미 씨. 현미 채식을 한 기간도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차이가 생긴 걸까? 약을 끊은 찬걸 씨는 정상 혈압인데 약을 먹고 있는 경미 씨는 여전히 경계 혈압입니다.
다시 재봐도 무정한 숫자들. 그날 경미 씨는 한동안 혈압기 앞을 떠나질 못했습니다. 찬걸 씨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은 그날 경미 씨는 조금 속이 상한 모양입니다. 그게 오빠 효과가 진짜 크다니까요. 나도 원래 올 초에 혈압이 150 이랬어요. 160.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맹신하고 있어. 현미는 짱이야 막 이러고. 오빠가 그거를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쌀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요? 먹는 거 자체가 좋잖아. 아니 고혈압이잖아. 몸이 아직 먹는 거 자체가 싫어. 쌀하고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밥조단에 넣은 다음에 요즘 천혜정 씨는 현미 전도사가 다 됐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를 만나면 강도가 더 세집니다. 왜냐면 말이죠. 며칠 전 큰 기대 없이 혈압을 쟀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몇 나왔다고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104에 75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또 병원에서 빨리 프린트해달라고 그거 그대로 빨리 프린트해가지고 주세요. 이렇게 막 되게 기뻐했고요. 채소. 그날 혜정 씨의 현미 전도는 오래 계속됐습니다. 고혈압이라는 그 선배는 과연 혜정 씨의 꿰매 넘어갔을까요? 예, 뽀송뽀송해졌어요. 이런 데가. 경미 씨의 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런 데가 각질이 막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애기 피부처럼 나는 것처럼 3살 나온 것처럼 뽀송뽀송해졌대. 제 얼굴이 조금 까무잡잡한 피부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보면 야 요즘에 너 얼굴 많이 피부 고와졌다. 나 지금 이 소리 엄청 들어요 지금. 혈압은 어떠세요? 혈압도 일단은 제가 약을 안 먹었으니까 오늘까지 딱 3일째 약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을 안 먹는 상태에서 지금 약 기운이 조금 남아있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내일이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내일이 그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또 상담을 또 받아야죠. 사흘 전 혈압이 120대로 떨어지면서 길경미 씨는 처음 혈압약을 끊었습니다. 대신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뒀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시는 거죠? 예, 오래간만에요. 진짜 오래간만에 하네. 마음 급하다고 혈압기가 그만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경미 씨는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끊고 현미밥, 채소, 과일로만 먹고 살기 한 달.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달 동안 고기, 생선, 계란, 우유 한 번도 안 드셨어요? 예, 한 번도 안 먹어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한 번도 안 드셨어요? 예, 안 먹었어요 그거는. 한 번도? 예. 한 잔 먹은 걸로 이야기하면요. 사실 고기도 한 잔 먹었고요. 뭐 맥주도 한 잔 했고요. 그리고 그 대하 새우도 한 2점 먹었고요. 그리고 초반에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었고요. 좀 그렇게 좀 부끄러워요. 현미 채식 체험 한 달. 그 사이 4사람의 몸에는 각각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집에서는 똑같다. 50.6. 이럴 수가. 이상하네. 그렇게 고질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지속되던 두통이 진짜 싹 사라진 게 굉장히 놀랐고요. 이 부분이 저도 너무너무 아쉬운 게 수치상으로 표현이 딱 되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서 저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뭐 다른 수치들이 크게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힘들어갔어. 63. 아기 힘들어갔어. 잠깐만. 62까지 나갔거든요.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전에는 이제 고기를 먹다 보면 저녁에 먹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상당히 무거웠거든요. 일어나는 것조차도 막 이게 짜증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동 시계 이제 그 시간에 그냥 딱 떨어지면 그냥 아침에 즐거우듯이 그냥 번쩍 일어나져요. 이날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역시 김찬걸 씨. 얼마가 빠진 거죠, 그럼?
17.5kg. 대단하네요. 10년 만에 10년 정도 만에 찔자를 본 것 같아요. 몸무게 체중에서 대부분 다 한 85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79점 몇 킬로 됐을 때 그때 기분이 좋았죠. 야, 드디어 내 몸무게 체중에 찔자가 보이는구나. 그렇다면 혈압에 대한 고민들은 해결됐을까요? 한 달간 각자 기록해온 혈압 수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병숙 씨는 약을 먹는 상태에서 120대를 유지 중이랍니다. 중간에 혈압약을 끊은 길경미 씨, 아직은 혈압이 높은 상태입니다. 천혜정 씨는 마지막 혈압이 120에 80, 정상 수치네요. 찬거 씨는 약을 끊은 상태로 꾸준히 110대의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솔직히 지금 기쁜 게 체중 10kg 빠진 것보다 일단 혈압약에서 자유로워졌구나, 그게 더 좋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 약을 먹어도 조절이 120 이하로 되지 않아요. 혈압약 먹는 사람들은 한 130에서 135 정도 나오면은 의사들이 조절 잘 되고 있네, 그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진짜 저처럼 뭐 일주일이 아니더라도 6개월이 걸리더라도 하다못해 진짜 길게 잡으면 1년이 걸리더라도 약 안 먹고 혈압이 정상 된다는 건요, 그건 굉장한 거거든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한 달 만에 황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황 박사가 가꾸는 텃밭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김창걸 씨. 김창걸 씨는 뭐 제가 쉽게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좀 날씬해지셨네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예. 이분들의 최근 소식이 궁금하시죠? 옥상에서 심었는데요. 예. 하나 드셔보시죠.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병숙 씨는 요즘 혈압이 더 떨어져 혈압약을 3알에서 1알로 줄였답니다. 그러고도 정상 혈압을 보이신다지요. 응? 괜찮네. 예. 이게 생옥수수입니다. 잘라 드릴 테니까 그냥 하나를 다 드시려고 하면 조금 힘드실 거라요. 조금 한번 맛만 보십시오. 예. 억지로 드시라는 말이에요. 길경미 씨는 그 후 혈압이 호전되지 않아 결국 약을 다시 먹었더랬습니다. 근데 최근 혈압이 많이 떨어져 지금은 약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람마다 효과도 기간도 다르다고 하니 시간을 들여 천천히 가볼 생각입니다. 차에 딱 타서 아빠!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너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그 사이에 변한 거를 못 보고 계셨으니까 아빠는 확 변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현미 쌀로 온 가족이 바꿨어요. 아, 대단하네요. 이거 봐야 돼요? 입고 이렇게 주먹을 넣으세요. 아, 이 위에다 입어도 돼요? 저게 한 달 전에 입었던 옷입니까? 네. 와. 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커요. 이야. 뭐 이렇게 주먹이 들어가고요. 그냥 이렇게 김찬걸 씨는 그 후로도 체중이 계속 내려가 며칠 전 75kg대에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혈압약도 먹지 않고 혈압도 정상입니다. 이게 신기한 게 뭐 배고프고 빼는 건 절대 못해요. 저는 이제 배고픈 거에 배고프면 일단 현기증 돌고 일도 못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몇 끼 많이 이제 좀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먹고 했는데도 체중이 빠졌다는 게 신기하죠. 신기하죠. 멀리서 자연주의 밥상 연구가 문성희 씨가 선물을 마련해 왔습니다. 현미 채식 도시락입니다. 자, 이 군침만 흘릴 게 아니라 빨리 드셔야죠. 예. 현미 찹쌀 반, 또 현미 반, 그 다음에 땅콩 좀 넣고, 그 다음에 밥 넣고, 은행 넣고, 대추 넣고, 밥을 한 거고요. 소금 물입니까? 그것도 역시 그 사탕수수 원단하고. 음식은 직접 먹어봐야 그 맛을 압니다. 그 맛이 몸을 만듭니다. 안 해보면 모르는 현미 채식의 맛. 여러분도 직접 몸으로 느껴보시렵니까? 평소에는 그냥 먹고 있었던 음식이었지만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뭔가 좀 가려서 먹게 돼서 내 몸에 변화하는 거를 느끼게 되니까 그게 확실히 세상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현미채 씨랑 만난 거는 제 인생에 지금 절반을 살았는지 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대충 한 40% 정도 살았다는 가정을 하고서 정말 인생의 큰 전환점이죠. 이건 뭐 굉장한 사건이죠. 자, 오늘 고기 먹으러 가자 주도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런 자리에 간다 해도 되도록이면은 이제 좀 안 먹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미식은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계속. 내일 리우가 야구를 못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Ground ball into right field, a base hit for Dixon, too.